그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지막 작전을 실행했어요. 은자 씨, 준비됐어요? 네, 가져올 건 다 챙겼어요. 우리는 지난밤 일을 관리실에 신고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냥 신고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와 함께요. 먼저 다른 어르신들을 모았어요. 우리와 같은 피해를 당한 분들을요. 김할아버지, 이할머니 정말 함께 해주실 거죠? 물론이지. 이런 일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김할아버지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요. 이할머니도 동참하셨어요. 총 7명의 어르신이 함께 하기로 했어요. 증거를 다 모은 후 우리는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른 분들과 함께였고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실장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산포리십서의 관리실장은 여러 명이 몰려오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문제가 아니라 범죄예요. 순자 씨가 단칼에 말했어요. 범죄라니 그게 무슨... 그게... 이걸 보세요. 우리가 준비한 모든 증거들을 쏟아부었어요. 사진, 녹음 파일, 다른 어르신들의 증언서,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이 서류는 뭔가요? 어젯밤에 발견한 그 끔찍한 서류를 내밀었어요. 실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건 어떻게... 당신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다 알아요. 김 할아버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안할머니, 박할아버지, 당신들이 그분들에게 뭘 한 거예요? 그건 치료 과정의 일부로. 치료라고요?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드는 게 치료라고요? 이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이것도 설명해 보세요. 순자 씨가 또 다른 증거를 꺼냈어요. 어젯밤 간병사가 제게 주사하려던 그 약물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진정제예요. 과다 복용하면 의식을 잃게 만드는. 실장은 이미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젯밤 일을 다 녹음했어요. 간병사가 저를 해치려던 장면까지요. 녹음을 재생하자 간병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번 달 할당량은 거의 다 채웠네. 가족들도 의심 안 하고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실장의 얼굴은 이미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자, 이제 선택하세요. 순자 씨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조용히 나가는 대신 이 일을 덮어주거나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제대로 처벌받거나 그리고 우리가 낸 돈은 전액 돌려받겠어요. 위자료까지 포함해서. 김 할아버지가 덧붙였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실장은 여러 번 전화를 걸더니 윗선과 상의하는 것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요구사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긴 거예요. 하지만 실장이 한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대신 이 일에 대해 외부에 알리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다른 분들에게 알려져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도 모자라서 우리 입까지 막으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일을 반드시 알릴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요. 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법적 조치를. 그럼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도 용기를 냈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당신들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증거가 충분하니까요. 결국 실장이 굴복했어요. 알겠습니다. 조건 없이 요구사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승리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틀 후 우리는 모두 그린힐 실버타운을 떠났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셨어요. 은자 씨, 순자 씨, 정말 대단해요. 당신들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얻었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안할머니와 박할아버지의 변화였어요. 은자야, 고마워. 안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많이 좋아졌어. 그 나쁜 약을 끊으니까 정신이 맑아지더라고. 박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만에 원래 모습을 되찾으셨어요. 할아버지들이 완전히 회복되신 걸 보니 정말 기뻐요. 은자 씨 덕분이야.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분들의 회복된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옳은 일이었다는 걸 확신했어요. 저희도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아볼게요. 김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혼자 하지 마세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와 저는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투룸 아파트였는데 각자 방을 하나씩 쓰고 거실과 부엌을 공유하기로 했어요. 은자 씨, 정말 좋네요. 우리 집이에요. 순자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자유롭다는 느낌이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했어요. 아이들에게 연락하는 것이요. 먼저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요양원에서 전화 오셨나요? 아니야, 엄마가 요양원에서 나왔어. 네? 뭐라고요? 수연이의 목소리에 당황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친구랑 함께 살고 있어. 어머니,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천천히 자세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원들이 어떻게 저희를 대했는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들, 안할머니와 박할아버지에게 일어난 일, 제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뻔했던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 거짓말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몰랐어요. 그쪽에서 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도 솔직히 말하면 수연이가 울먹이며 계속 말했어요. 편했어요. 어머니가 거기 계시니까 저희가 신경 안 써도 돼서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어머니, 제가 바로 갈게요. 그리고 오빠들도 불러서 수연이는 정말 바로 왔어요. 그리고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민우와 준우도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준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위험한 상황에 계셨는데 저희는 편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서 그 모든 걸 해결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이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혼자가 아니었어. 순자 씨가 있었거든. 그때 순자 씨가 차를 끓여서 가져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예요. 어머니의 전우동지예요. 순자 씨가 농담조로 말하자 아이들이 웃으면서도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순자 이모님.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아니에요. 저도 은자 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서로 도운 거죠.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제가 직접 요리한 음식이었어요. 어머니 음식이 역시 제일 맛있어요. 요양원 음식은 정말 맛없었겠어요. 민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자유가 없다는 거였어. 지아도 함께 왔어요. 제가 뜨개질로 만든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만들어준 조끼 정말 예뻐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그리고 할머니 생일 때 못 와주셔서 속상했어요. 지하의 솔직한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미안해, 지하야. 할머니가 정말 가고 싶었는데. 이제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할머니가 자유인이 됐거든. 지아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최고예요. 에런 닥스스 하르는 저리아버리만. 지하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런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민우가 약속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이번엔 정말 책임지겠어요. 그리고 이번엔 고마워. 하지만 너희들도 각자 바쁘니까 무리하지는 마. 대신 진심으로 대해줘. 어머니, 아무리 바빠도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 후 정말 아이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가 왔어요. 그리고 전화도 자주 했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저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아의 발표회에도 갔고 준우의 승진 축하 모임에도 참석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은자 씨,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도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순자 씨의 말에 동감했어요. 맞아요. 아직도 그런 곳에서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용기를 내어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어요. 우리 이야기를 기사로 써달라고요. 처음에는 기자분이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너무 충격적인데.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당장 취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다른 요양원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제보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몇몇 요양원에서는 급하게 개선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어요. 은자 씨,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시작이에요. 더 많은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방송국에서도 인터뷰를 요청했고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스튜디오에 정말 용감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방송에 나가는 것도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앵커가 물어봤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더 힘든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당하고만 있는 거였어요. 순자 씨가 대답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권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덧붙였어요. 그 방송을 본 후 더 많은 연락들이 왔어요. 저희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상담실을 열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시네요. 복지관 관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일주일에 2번 우리는 복지관에 가서 상담을 했어요. 요양원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때로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도 했어요. 선생님들 덕분에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옮기실 수 정말 고마워요.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에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린힐 실버타운의 김할아버지로부터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은자 씨, 대성공이에요. 김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정말요? 네. 저희 이야기가 언론에 나간 후에 관리실에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떡해요? 음식도 처음처럼 좋아졌고 프로그램도 제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직원들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안할머니, 박할아버지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이제는 다른 분들을 도와주고 계세요.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저는 77살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났어요. 혼자 씨와 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어요.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동지가 되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함께 차를 마시고 시장에도 함께 가고 저녁에는 드라마도 함께 봐요. 하지만 각자의 자유도 존중해요. 은자 씨, 오늘 상담 봉사 가는 날이네요. 맞아요. 준비해야겠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2번씩 상담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연도 다녀요.
요양원 선택하는 법,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법 등을 알려드려요. 오늘 또 몇 분이나 도움을 받게 될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요즘엔 정말 바빠요. 상담 봉사도 하고, 강연도 하고, 순자 씨랑 같이 요리 교실도 다니고, 등산 모임에도 참여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어머니, 요즘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찬살에 서로 공의에 서로 공면 가지바르시 공이에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어봐요. 바쁜 게 좋아. 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해. 하지만 몸도 챙기셔야 해요. 걱정 마. 순자 씨가 잘 챙겨줘. 실제로 순자 씨와 저는 서로를 잘 돌봐줘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함께 가고 우울할 때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요. 은자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순자 씨가 없었다면 용기를 낼 수 없었을 거예요. 지아도 많이 자랐어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 거예요. 정말? 어떻게? 나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을 괴롭히면 혼내줄 거예요. 지하의 말에 웃음이 났어요. 하지만 기특하기도 했어요. 가끔 그때를 생각해봐요. 만약 순자 씨가 없었다면, 만약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도 그 답답한 곳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은자 씨,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후회 없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우리에게도 존엄성이 있어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때로는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하지만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도움을 줄 사람이 있어요. 저에게 순자 씨가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좋은 곳에 모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부모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불편하다고 하시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외롭다고 하시면 조금 더 시간을 내주세요.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건 돈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거든요. 저는 이제 77살이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요.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고, 지아가 더 잘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싶고, 순자 씨와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그때 그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나이에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시다면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인 자유와 존엄성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편한 환경이라도 자유와 존엄성을 빼앗는다면 그곳은 감옥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곳에 갇히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런 곳에 혼자 두지 마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용기 잃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자입니다. 올해 77살이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75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 아마 듣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말이죠. 혹시 여러분은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자녀들과 함께
또는 편안한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저는 75번째 생일날 큰아들의 제안으로 고급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실버타운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마치 5성급 호텔 같았거든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75살의 나이에 말이죠. 남편이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5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집안이 너무 조용하고 텅 빈 느낌이었거든요. 처음엔 아이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큰아들 민우는 사업을 하고 있고, 둘째 준우는 회사원, 막내딸 수연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모두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자식들이죠. 어머니, 혼자 계시기 답답하시죠? 수연이가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아주곤 했어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방문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나중엔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죠. 이해해요. 다들 바쁘니까요. 특히 민우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었고, 준우는 승진 준비로 바쁘고, 수연이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렇게 믿으려고 했죠.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요. 하지만 밤이면 달랐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면 더욱 그랬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거든요.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당신이 그리워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래도 말을 하면 조금은 덜 외로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민우가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더라고요. 뭔가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좋은 곳을 알아봤는데요. 좋은 곳이라니? 실버타운이에요. 요즘엔 요양원이라고 안 하고 실버타운이라고 해요. 정말 좋은 곳이래요. 친구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민우는 팸플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정말 멋진 곳이었어요. 마치 리조트 같았거든요. 넓은 정원에 분수대도 있고 실내 수영장에 도서관까지. 하지만 아들아, 나는 아직 어머니 혼자 계시기 외로우시잖아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이 계시고 취미 활동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식사도 나오고 건강 관리도 받으실 수 있고요. 민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저는 외로웠거든요. 그리고 요리하는 것도 점점 귀찮아지고 있었어요. 혼자 먹을 밥을 정성스럽게 차려 먹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어머니, 그건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보험금도 있고 저희들이 보태드릴게요. 민우는 정말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실 저도 조금은 호기심이 생겼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더 가까워지니까 더 자주 올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이 저를 설득했어요. 아이들이 더 자주 찾아온다니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알겠다. 한번 가봐도 좋겠구나. 민우는 정말 기뻐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덜어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 표정이 조금 이상했어요. 어머니를 위한 기쁨이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종류의 안도감 같은 거였어요. 2주 후 저는 그린힐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정말 멋진 곳이었어요. 팸플릿으로 본 것보다 더 좋았어요. 로비부터가 호텔 같았거든요. 어머니,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세요. 민우가 제 짐을 정리해주며 말했어요. 준우와 수연이도 함께 왔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네요.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우리도 나중에 이런 데 와야겠어요. 수연이가 농담조로 말했어요. 다들 웃었지만 이상하게 웃음소리가 어색했어요. 제가 배정받은 방은 정말 멋졌어요. 원룸이지만 넓었고 작은 부엌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예쁜 정원이 보였고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이제 가볼게요. 벌써? 네, 내일 또 일이 있어서요. 하지만 곧 찾아뵐게요. 아이들은 서둘러 떠났어요. 갑자기 혼자 남게 된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것도 적응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저녁 식사는 정말 놀라웠어요. 뷔페식으로 나오는데 음식이 정말 다양했거든요. 한식, 중식, 일식, 심지어 양식까지 있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이 말을 걸어주셨어요.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네, 오늘 입주했어요. 박순자라고 해요. 아, 저는 김은자예요. 반가워요. 순자 씨는 정말 밝은 분이었어요. 이미 6개월째 이곳에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정말 좋아요. 특히 요가 수업이 좋아요. 내일 함께 해봐요. 순자 씨 덕분에 첫날 밤은 그렇게 외롭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실버타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7시에 기상, 8시에 아침 식사, 그리고 오전에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월요일은 요가, 화요일은 서예, 수요일은 원예, 목요일은 음악 감상, 금요일은 요리 교실,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신기했어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거든요. 특히 원예 수업은 정말 좋았어요. 작은 화분에 꽃을 심고 매일 물을 주면서 자라는 걸 지켜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은자 씨,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원예 강사 선생님이 칭찬해 주시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언제 이런 칭찬을 들어봤나요? 집에서는 항상 누군가를 돌보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뭔가를 배우고 성취하는 기분이었어요. 순자 씨와도 정말 친해졌어요. 같은 또래라 그런지 대화가 잘 통했어요.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로비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은자 씨, 자식들이 자주 와요? 아직은 바빠서요. 그런데 곧 올 거예요. 저도 그래요. 처음엔 자주 온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가족 같아요. 순자 씨의 말에 공감했어요. 정말 이곳 사람들이 가족 같았거든요. 특히 식사 시간에는 모두가 한 가족처럼 둘러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우는 약속대로 일주일 후에 찾아왔어요.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어머니, 어떠세요? 적응은 잘 하셨어요? 정말 좋아. 여기 보여줄 게 많아. 저는 아들에게 제가 기른 화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요가 수업에서 배운 동작도 보여드렸고, 서예 시간에 쓴 글씨도 보여줬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활동적이신 줄 몰랐어요. 민우는 놀라워했어요. 그리고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잘 오신 것 같네요. 저희도 마음이 놓여요. 그렇게 삼자만 놀라워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음식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는 정말 다양하고 맛있었는데 점점 종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어? 오늘은 반찬이 좀 적네요. 순자 씨가 중얼거렸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그냥 하루 이틀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음식은 점점 더 단순해졌어요. 처음에는 10가지가 넘던 반찬이 5, 6가지로 줄어들었고 맛도 예전만 못했어요. 혹시 식당에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다른 어르신께 여쭤봤더니 그분도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만 못해요. 하지만 직원들에게 말하기는 좀 그랬어요. 괜히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프로그램이 자주 취소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요가 수업은 취소입니다. 강사 선생님이 개인 사정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이런 공지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누구나 개인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점점 횟수가 늘어났어요. 이상하네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순자 씨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그리고 직원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정말 친절했거든요. 웃음도 많았고 뭘 부탁하면 기꺼이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웃음이 줄어들었고 부탁을 해도 대답이 시큰둥했어요. 실례합니다. 제 방 전구가 나갔는데. 아, 네, 나중에 처리해 드릴게요. 나중에라는 말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나중에는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의 방문 횟수였어요. 처음 한 달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왔던 민우가 2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리실 앞을 지나가다가 민우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뭔가 직원과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맞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거기 계실 겁니다. 저희도 편하고 어머니도 좋아하시니까 앞으로 방문 횟수를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머니는 모르실 거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민우가 제 아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니. 어머니, 요즘 사업이 너무 바빠서요. 죄송해요.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단지 귀찮아서, 편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목 놓아 울었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그때 순자 씨도 똑같은 경험을 했다고 털어놨어요. 은자 씨, 저희 아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거기서 잘 지내시니까 우리도 이제 좀 편해졌다고. 준우와 수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연이는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준우는 대출금 때문에 어머니 용돈을 줄여야 한다고 서로 상의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에게 단지 부담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없어도 되는 짐짝 같은 존재였던 거죠. 전화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씩 걸려왔던 전화가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몇 번. 어머니, 거기서 잘 지내시죠? 특별한 일은 없으시죠?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항상 그렇게 대답했어요. 뭔가 불편한 게 있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걱정할까 봐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커져갔어요. 그렇게 자주 찾아오겠다던 약속은 뭐였을까요? 3개월이 지났을 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복도에서 직원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3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서비스 줄여도 되겠네. 맞아. 어차피 계약금은 다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최소한으로만 해도 돼. 노인들은 기억력이 나쁘니까 알아차리지도 못할 거야.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벽에 기대서야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했어요. 처음 3개월은 좋은 서비스로 만족시켜 놓고 그 다음부터는 서비스를 줄여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희를 바보 취급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기억력이 나쁘니까 모를 거야라니.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이곳에 온 걸 후회했어요. 아니, 후회가 아니라 분노였어요. 나는 바보가 아니야. 75살이지만 아직 멀쩡해. 그런데 저들은 나를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고 있었어. 다음 날 순자 씨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요? 그런 말을 했다고요? 순자 씨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고 있던 변화들이 다 의도적인 거였네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을까봐 걱정됐거든요. 은자 씨, 우리 이걸 그냥 넘어갈 건가요? 순자 씨의 말에 저도 생각에 잠겼어요. 그냥 참고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뭔가 해야 할까요? 하지만 뭘 할 수 있겠어요? 저희는 그냥 연약한 노인들이잖아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고 있을 때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먼저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 방에 있던 귀중품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반지, 어머니의 유품인 금목걸이. 실례합니다. 제 반지를 못 보셨나요? 청소 담당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시큰둥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글쎄요. 어르신들이 워낙 깜빡깜빡하셔서 혹시 어디 다른 곳에 두신 건 아닐까요? 깜빡깜빡하다니. 제가 그 반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매일 같은 자리에 두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누군가 우는 소리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따라가 보니 안할머니 방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안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분이었거든요. 싫어요. 그 약 먹기 싫어요. 안할머니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할머니, 이거 드셔야 건강해지세요. 간병사가 억지로 뭔가를 먹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할머니는 계속 거부하고 계셨어요. 이상하다. 평소에 약 잘 드시는 분인데. 다음 날 안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멍하니 앉아만 계시더라고요. 안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여기가 어디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다니. 그때 순자 씨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은자 씨 이상해요. 최근에 몇 분이 더 그렇게 되셨어요. 뭐라고요? 처음에는 멀쩡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치매가 심해지고, 그러면 가족들이 어쩔 수 없다며 더 비싼 특별병동으로 옮기시더라고요. 소름이 끼쳤어요. 설마 그런 끔찍한 일이? 순자 씨, 혹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안할머니의 변화는 너무 급작스러웠어요. 그리고 며칠 후 더욱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밤늦게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 끝에서 수상한 대화를 들었어요. 이번 달 목표는 달성했나? 네, 5명 더 특별동으로 옮겼습니다. 좋아, 그쪽이 수익이 훨씬 좋거든. 계속 그렇게 해. 하지만 가족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괜찮아. 어차피 나이 든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한다고 하면 더 안심할 거고.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들은 일부러 우리를 더 심각한 상태로 만들어서 돈을 더 벌고 있는 거였어요. 급하게 방으로 돌아와서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참았어요. 이건, 이건 단순한 서비스 부실이 아니라 범죄였어요. 다음 날, 순자 씨에게 이 끔찍한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정말요? 그런 말을 들었다고요? 순자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안할머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전율했어요. 우리도 언제 그런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제게도 그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수연이의 딸, 제 손녀 지하의 7번째 생일이었어요. 저는 한 달 전부터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직접 뜨개질로 만든 조끼였어요. 지아가 좋아하는 분홍색으로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순자 씨, 오늘 우리 지아 생일이에요. 어머, 정말요? 축하해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점심때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지아 생일 축하해. 엄마가 선물도 준비했어.
오늘 몇 시에 가면 돼? 네, 오늘 오신다고요? 수연이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응, 지아 생일이잖아. 당연히 가야지. 그런데 엄마,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때 뒤에서 누군가 수연이에게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요양원에서 저녁 시간에는 외출을 금지한다고 했잖아요. 뭐라고? 저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들었어요. 요양원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저녁 시간 외출을 금지한다고요. 정주, 그런 말 들은 적 없는데?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요? 어쨌든 오늘은 다음에 만나요. 그리고 엄마, 수연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어요. 혹시 요즘 건망증이 심해지시지는 않았어요? 요양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건망증? 나를 바보로 보는 거야? 나는 멀쩡해. 뭔 소리야 그게. 아, 네, 그럼 다음에 봐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곧바로 관리실에 가서 물어봤어요. 저녁 시간에 외출하면 안 되나요? 아, 네. 안전상의 이유로 오후 6시 이후에는 외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요. 언제부터 그런 규정이 생겼나요? 관리실 직원이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 원래부터 있던 규정입니다. 어르신께서 깜빡하신 것 같네요. 깜빡했다고? 또 그런 말이야. 그런데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저희가 입주 초기에 가족분들께 미리 안내해 드렸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분명히 거짓말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거든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에 지아를 만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자 씨, 어제 따님이 전화 오셨어요? 순자 씨가 물어봤어요. 왜요? 저도 어제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요양원에서 가족들한테 연락이 왔대요. 우리가 치매 기운이 있어서 저녁에 나가면 길을 잃을 수 있다고. 뭐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우리를 저녁에 부르면 안 된다고 했대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요양원에서 가족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우리가 치매가 있다고, 그래서 저녁에는 외출하면 안 된다고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오랜만에 목 놓아 울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손녀의 생일에도 갈 수 없고, 아이들은 나를 치매 환자라고 생각하고,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자 씨, 저예요. 순자예요. 순자 씨였어요. 문을 열어보니 순자 씨도 울고 있었어요. 은자 씨,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뭐라고요? 우리 여기서 나가요. 순자 씨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나간다고요? 어디로요?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순자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은자 씨, 우리가 일은 넘었다고 해서 바보가 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존엄성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예요. 순자 씨의 말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맞아요. 저는 바보가 아니에요. 75살이지만 아직 제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어떻게 계획을 세워봐요. 무작정 나갈 순 없으니까.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이곳을 나갈 수 있을지, 나간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갈지. 다음 날부터 우리의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히 증거만 모으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더 위험한 일들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먼저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식사 때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와 지금의 음식이 얼마나 다른지 비교할 수 있도록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취소될 때마다 날짜와 이유를 기록했어요. 직원들의 불친절한 태도도 몰래 녹음했어요.
요즘 휴대폰으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순자 씨가 알려줬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할머니 같은 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은자 씨, 저 어젯밤에 다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순자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또요? 이번엔 박할아버지 방에서. 박할아버지는 평소에 정말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매일 산책도 하시고 독서도 즐기시는. 설마. 우리는 급하게 박할아버지를 찾아뵈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박할아버지가 우리를 못 알아보셨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할아버지, 저 은자예요. 김은자. 김은자, 누구더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그날 밤, 우리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일을 두고 볼 수 없다고요. 은자 씨, 우리가 직접 확인해봐요. 어떻게요? 오늘 밤에 복도를 지켜보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해야만 했어요. 밤 12시쯤. 우리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를 감시했어요.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간병사 2명이 어떤 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건 주사기였어요. 저기 봐요. 몇 분 후 그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이번 달 할당량은 거의 다 채웠네. 맞아. 다음 달부터는 조금 쉬어도 될 것 같아. 가족들도 의심 안 하고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쳤어요. 정말로, 정말로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우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은자 씨, 이것 좀 봐요. 순자 씨가 어떤 서류를 가져왔어요. 어떻게 구한 거예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떨어뜨린 걸 주워드렸는데 그 서류에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각 어르신들의 이름과 함께 진행 단계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제 이름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다음 주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뭔 뜻일까요? 순자 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알 것 같았어요. 너무 무서웠지만 알 것 같았어요. 다음 주에 제가 안할머니, 박할아버지와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거라는. 순자 씨, 우리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지금이요? 네, 지금 당장이요. 내일이면 늦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밤에는 출입문이 잠겨 있고 경비원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죠? 일단 내일 아침까지 버텨봐요. 그리고 낮에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새벽 2시쯤 제 방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잠든 척하면서 살짝 눈을 떠보니 간병사가 주사기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하지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간병사가 제 침대 가까이 왔어요. 주사기를 제 팔을 향해. 그때였어요. 뭐 하는 거야? 순자 씨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복도에서 지키고 있다가 이상한 낌새를 채고 온 거였어요. 간병사가 깜짝 놀라며 주사기를 숨겼어요. 아, 혈압약을. 새벽에 혈압약을 놓는다고요? 그것도 자고 있는 사람한테? 순자 씨가 따져 물었어요. 그건 의사의 지시로. 어떤 의사요? 지금 당장 그 의사를 불러보세요. 간병사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그는 황급히 방을 나갔어요. 은자 씨, 괜찮아요?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고마워요, 순자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은자 씨, 우리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요. 반드시. 2주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의 증언도 들었어요. 저희도 그런 걸 느꼈어요. 김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처음 왔을 때는 정말 좋았는데 요즘은 뭔가 달라졌어요. 이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청소도 대충 하고 음식도 맛없어지고
우리만 느끼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증거를 다 모은 후 순자 씨와 저는 용기를 내어 관리실에 찾아갔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관리실장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서비스가 처음과 너무 달라졌어요. 이건 계약 위반이 아닌가요? 저희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여드렸어요. 사진, 녹음 파일, 다른 어르신들의 증언서. 실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바보라고 생각하셨나요? 일은 넘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신 거죠? 순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이 계약을 해지하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낸 돈을 돌려받겠어요. 그건 계약서에 보시면 중도 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위약금요?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쪽은 당신들인데요. 제가 계약서를 꺼냈어요. 여기 보세요. 양질의 식사 제공,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친절한 서비스, 이 모든 게 계약 내용이에요. 지금 이 중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실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순자 씨가 또 다른 증거를 내밀었어요. 저희 가족들에게 거짓말한 녹음 파일이에요. 저희가 치매라고 저녁에 외출하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실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저희는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변호사와 상담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하니까 실장이 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낸 돈을 다시 돌려주시고 저희가 조용히 나가는 걸로 하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실장은 전화를 몇 번 걸더니 결국 우리 요구를 받아들였어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퇴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정말 기뻤어요. 해냈어요. 우리가 해낸 거예요. 일주일 후 저희는 그린힐 실버타운을 떠났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셨어요. 은자 씨, 순자 씨, 정말 대단해요. 저희도 용기를 얻었어요. 김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저희도 여기서 나갈 방법을 찾아볼게요. 아이쓰리,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자 씨와 저는 함께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투룸 아파트였는데 각자 방을 하나씩 쓰고 거실과 부엌을 공유하기로 했어요. 은자 씨, 정말 좋네요. 우리 집이에요. 순자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도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했어요. 아이들에게 연락하는 것이요. 먼저 수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엄마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요양원에서 전화 오셨나요? 아니야. 엄마가 요양원에서 나왔어. 네? 뭐라고요? 수연이의 목소리에 당황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그곳에서 나와서 이제 친구랑 함께 살고 있어. 어머니,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저는 천천히 자세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원들이 어떻게 저희를 대했는지, 그리고 저희에 대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어머니, 정말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몰랐어요. 그쪽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어머니, 제가 바로 갈게요. 수연이는 정말 바로 왔어요. 그리고 저를 꽉 안아주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아니야, 너도 바빴잖아. 그래도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하고 계셨는데 민우와 준우도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좋은 곳이니까 어머니가 행복하실 거라고만 생각했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혼자서 그 모든 걸 해결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준우도 감탄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어. 순자 씨가 있었거든. 그때 순자 씨가 차를 끓여서 가져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예요. 어머니의 친구예요. 아이들이 순자 씨께 깎듯이 인사를 드렸어요. 고마워요, 순자 이모님. 어머니를 도와주셔서. 아니에요. 저도 은자 씨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제가 직접 요리한 음식이었어요. 어머니 음식이 역시 제일 맛있어요. 지아가 그렇게 말하며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가 만들어준 조끼 정말 예뻐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지아가 제가 뜨개질로 만든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생일 다음 날 가져다 준 거였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니까 더 예쁘지? 네, 할머니 최고예요. 지하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런 소리를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민우가 약속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 하지만 너희들도 각자 바쁘니까 무리하지는 마. 어머니, 아무리 바빠도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그 후 정말 아이들이 자주 찾아왔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가 왔어요. 그리고 전화도 자주 했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저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하의 발표회에도 갔고 준우의 승진 축하 모임에도 참석했어요. 은자 씨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나와서 순자 씨도 만족스러워했어요. 맞아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우리 둘 다 새로운 삶에 적응했어요. 각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도 함께 있어서 외롭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은자 씨,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도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순자 씨의 말에 동감했어요. 맞아요. 아직도 그런 곳에서 힘들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는 용기를 내어 지역 신문사에 연락했어요. 우리 이야기를 기사로 써달라고요. 처음에는 기자분이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증거들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고요? 네. 저희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컸어요. 다른 요양원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리고 몇몇 요양원에서는 개선 약속을 하기도 했어요. 은자 씨,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다른 어르신들로부터 온 연락들이었어요. 은자 씨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도 문제를 제기해 볼게요. 가장 기뻤던 건 다른 마네다른 낭에다는 사자라를 그린힐 실버타운의 김할아버지였어요. 정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른 분들과 함께 관리사무소에 찾아갈 거예요. 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거고 안 되면 저희도 나올 거예요. 정말 기뻤어요. 우리의 행동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를 주었다니요. 몇 개월 후 김할아버지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은자 씨, 성공했어요. 관리실에서 서비스를 원래대로 돌리겠다고 약속했어요. 정말요? 네. 음식도 다시 좋아졌고, 프로그램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중단했고요.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저는 77살입니다. 그 일이 있은 지 2년이 지났어요. 순자 씨와 저는 여전히 함께 살고 있어요. 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친구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어요. 요양원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때로는 함께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도 해요. 상담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 덕분에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옮기실 수 있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하고요.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힘든 일은 없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너무 바빠서 탈이야. 정말 바빠요. 상담 봉사도 하고 순자 씨랑 같이 요리 교실도 다니고 등산 모임에도 참여하고 요양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활발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그때를 생각해 봐요. 만약 순자 씨가 없었다면? 만약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도 그 답답한 곳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의미 없이 흘려보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되찾았어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우리에게도 존엄성이 있어요.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걸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해요. 때로는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녀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좋은 곳에 모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요.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부모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불편하다고 하시면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외롭다고 하시면 조금 더 시간을 내주세요. 물질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서적인 지원이 더 중요해요. 부모님이 필요로 하는 건 돈이 아니라 관심과 사랑이거든요. 저는 이제 77살이지만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요.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고, 지아가 더 잘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싶고, 그때 그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나이에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